바쁘신 현대인의 일정에 맞춰 하루 동안 터져나온 소식 중 주요한 내용만 전해드리는 나라의 TV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청와대가 35만여 명의 동의를 받은 방송인 김어준 씨를 TBS 방송에서 하차시켜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는데요. 아마 나라의 TV 구독자님들도 청와대 답변 수준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편 챙겨주는 데는 가히 끝내주는 좌파 카르텔 정권이거든요. 이처럼 이 문재인 정권은 역대 좌파 정권에서조차 찾아보기 힘든 내로남불, 비상식적인 일을 아주 대놓고 작당하듯 쳐버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정원 원운석 제막식에 사용된 서체가 1968년 북한 연계지하당 조직인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돼 20년간 복역한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의 손글씨를 본뜬 신영복체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비정상적인 행위의 정치권에선 대북 정보 활동을 주로 하는 국정원 원운서체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신영복에는 국보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1988년 특별 가석방된 인물인데요. 문재인이 평소 존경하는 사상가로 꼽아왔고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탁현민 청와대 의전 비서관 등이 제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 세상에 존경할 인물이 더럽게도 없나 봅니다. 교수단체가 우한 코로나 백신 도입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헌법 및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약칭 정교모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이 백신 조기 확보 의무를 해대해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고 백신 관련 거짓 발표를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수단체 정교모는 첫째, 문재인의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과 대국민 거짓 발표 의혹. 둘째, 백신 관련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적법, 타당성 검토. 셋째, 정권과 국내 제약업체의 밀월로 백신 도입이 지연됐다는 의혹. 넷째,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있었다는 의혹 등을 감사 항목으로 꼽았습니다. 교수단체 정교모는 관련 법령에 따르면 국민감사 청구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감사원이 그전에라도 감사 실시를 결정해 정권의 백신 조기 도입 실패 등의 경과를 밝히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놈의 정권은 국민 안위는 살피지 않고 허구한 날 엉뚱한 생각만 처하고 자빠졌으니 국민에게 고발, 감사 청구나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이제 남은 임기 11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깨 손만 대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는지 참 신기합니다. 일요신문은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사흘간 여론조사기관 조원 CNI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번 여론조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3.9% 지지율을 얻으며 대선 주자 선호도 차트의 5위로 데뷔했다는 점인데요. 5.8%로 대선 후보 선호도 4위를 기록 중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 다음으로 높은 지지율입니다. 현직에 있는 최재형 원장은 정치 입문이나 대권 출마 선언 등 별다른 이슈가 없음에도 꾸준히 순위표에 이름을 올렸던 유력 정치인들을 위협하는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최재형 원장 다음으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6%,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3.0%,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6%,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1%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일요 서울이 발표한 대선 후보 선호도 톱10입니다. TV조선이 이준석이 2019년 3월경 바른미래당 시절 안철수 평 X되는 거거든이라고 말한 녹취록 내용을 전하며 이준석이 욕설 논란을 집중 보도했는데요. TV조선은 이준석이 지난달 20일 KBS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안철수 욕설 논란에 대해 제가 안철수 대표를 싫어하는 티를 내는 건 사적인 영역에서의 그거고요. 꼭 저희 당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며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공교롭게도 국민의당 전력의 99.9%라고 생각하기에 굳이 비교하자면 속값은 후하게 쳐드리겠다고 말한 내용도 보도했습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은 MBC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이준석이 안철수에게 속값 후하게 쳐드리겠다는 발언에 대해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호 존중의 인식이 없을 뿐더러 심지어 국민의 이 당 상대로는 속값을 후하게 쳐주겠다라는 식으로 약육강식의 그런 인식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상당하게 좌절감이 느껴지고 있다고 불쾌한 반응을 드러냈는데요. 박 대통령 탄핵은 정당했다는 이준석, 진짜 이준석에는 배은망덕하기도 하지만 싸가지 자체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가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을 창출하려면 안철수의 지분도 상당히 필요한데 이런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배현진 의원이 4일 오후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합동연설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을 두고 내년에 이렇게 내로남불하는 문재인 정권을 벗어나지 못하면 만국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배현진 후보는 이날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연설 도중 조국 전 장관의 책을 꺼내들며 이 책을 잘 아실 것이다. 오늘 마지막 합동연설회에 온다고 하니 지지자 한 분이 보내준 책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배현진 후보는 지금 많은 언론들이 포털 사이트에 광고하고 있는 그 책이라며 이 책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아직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 고통이 엄청났다고 말하는데 이 얼마나 무도하고 뻔뻔한 이야기냐라고 했습니다. 배현진 후보는 저의 고향이자 충절의 고장인 충청에 호소드린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같은 무례한 이들이 떠들지 않는 자유대한민국의 들불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 후 대검 반부패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검사 좌천을 시작으로 문재인 좌파 정권 박범계의 법무부로 하여금 벌써 4번째 좌천을 당하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 역시 앞서 지난 3일 조국이 나라를 후지게 만들었다고 아주 작심 비판했는데요. 한동훈 검사장은 조국이 출간에 대해 선동 없인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책낸 듯 수백 쪽인데 이렇게 할 말 많은 사람이 법정에서 왜 수백 번 증언을 거부했나라며 새로운 내용 없이 조국이 추종자들이 반복해온 내용 그대로 갖다 붙였다고 아주 매몰차게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은 이 나라 국민 중 어느 누가 입시 서류를 위조하나? 교사 채용하고 뒷돈 받나? 미공개 정보로 몰래 차명 주식하나? 자기 편이라고 감찰을 무마하나? 한밤중에 증거 빼돌리나? 우리나라가 이런 범죄를 평범하고 일상적으로 여기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한동훈 검사장은 조국에 관련 권력 비리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리를 저지른 것보다 권력으로 비리를 옹호한 것이라며 훨씬 더 나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국을 옹호해놓고 국민에게는 룰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나라면서 조국 사태는 룰과 상식을 파괴해 이 나라를 후지게 만들었다고 비판을 칼날을 세웠습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본인과 가족, 자녀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 수사는 사냥당한 것이고 상처라고 한 반면 허위사실로 김학의 사건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게 만들어 수사 대상이 된 상대방의 상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마디도 하지 않냐라고 질타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아무 죄도 없는 야당 국회의원을 단합하려고 검찰의 수사 지시, 수사무마까지 마음껏 주무르다가 정작 본인과 가족 수사에는 사냥, 상처 운운하는 모습이 정말 가증스럽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학의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상기시켰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는 김학의 사건과 관련 윤종천 박관천과의 면담 때 듣지도 않은 내용을 들었다고 허위 면담 보고서를 만들었고 이 허위 면담 보고서가 수사를 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문재인은 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뒤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이 보인다며 수사를 지시해 검찰에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외압 정황은 눈꼽만치도 찾아내지 못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이규원 검사의 사실조작 허위 공문서 작성만 확인했다며 문재인의 수사 지시 과정에 조국 민정수석도 개입되어 있고 수사 대상자는 사냥당해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다. 수사받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여럿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곽상도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하도록 검찰에 지시한 조국 민정수석 허위 공문서를 만든 이규원 검사를 상대로 안양지청에서 수사하려고 하자 수사를 못하게 막아주고 이규원 검사로 하여금 해외 도피성 미국 유학기를 열어준 조국 민정수석이라고 질타한 뒤 조국 민정수석이 수사 지시 제외한 것이 비단 김학의 사건뿐이겠나? 지금까지 드러난 것도 빙산의 일각일 것이고 조국에 의해 사냥당해 상처받은 분들의 절규가 곧 조국 민정수석에게 도달해 응분의 조치가 뒤따르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달 30일 피포치 서울 정상회의 개막 영상에서 논란이 된 능라도 위성사진이 행사 전날의 최종 리허설 때 갑자기 삽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포치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 3일 조태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막 영상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리허설은 정상회의 개막식 전날인 지난달 29일 오후 7시에 이뤄졌습니다. 그 이전의 실무 검증 단계에선 포함되지 않았던 능라도 위성사진이 처음으로 영상에 등장한 게 바로 이 최종 리허설 때였습니다. 문제의 영상은 지난달 30일 문재인의 피포치 정상회의 개회사 직전에 상영됐습니다. 서울 남산타워와 고궁에 이어 북한 평양 능라도의 모습이 찍힌 위성사진이 등장해 줌아웃되면서 대동강과 평양, 평안남도 일대가 보였습니다. 문제의 영상은 피포치 정상회의 행사 대행사인 이사가 영상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V사에 3,850만 원을 주고 외주를 맡겨 만들어졌습니다. 준비기획단은 능라도 위성사진 관련 오류는 행사 직전까지 세부 사항을 편집,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해당 오류는 최종 리허설 시 처음 상영된 것으로 순식간에 지나가 해당 부분을 식별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명대로라면 지난달 28일 이전까지는 없던 능라도 위성사진을 영상 제작업체가 최종 리허설을 앞두고 갑자기 삽입했으며 이 업체는 임의로 영상을 수정하고는 준비기획단에 이를 공유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대형 정부 행사, 특히 정상급 행사를 대행하는 업체가 이처럼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찾기 힘듭니다. 최종 리허설에 앞서 영상을 포함한 모든 준비 작업을 마친 뒤 이를 주최 측에 사전 보고해 실수를 방지하는 게 통상적인 업무 절차입니다. 당장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이 2021 포인트포치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개회식 영상에서 평양 지도가 등장한 것과 관련해 단순 실수였다는 외교부의 해명은 거짓이라며 의전 참사가 아닌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허은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외교부는 문제가 된 평양 영상에 관해 업체가 영상 구매 사이트에서 서울인 줄 알고 평양 영상을 썼다고 해명하며 꼬리를 자르려 했다며 그러나 단 하루 만에 거짓말로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업체가 이용했다는 영상 구매 사이트를 직접 찾아가 보니 황당하게도 피포치 오프닝에 사용된 문제의 영상은 떡하니 주밍 인 프롬 어스 오비 투 평행 노스 코리아 인 이스트 아시아, 즉 북한 평양 위성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은하 의원은 평양 위성 영상으로 팔리는 영상을 서울인 줄 알고 올렸다는 황당하고도 뻔뻔한 해명을 보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를 생각해보게 된다며 상식적으로 이 정도의 일은 업체가 할 수 있는 실수가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심지어 평양 영상은 행사 직전 갑자기 추가되었다며 행사 전날 갑자기 등장한 평양 영상의 배후에 누가 있는 것인지 의사결정은 누가 했는지 외교부는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이 거짓 해명을 내놓은 수상이 바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 내용 차이 없다고 주장한 정의용이지요. 훗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는 엄연히 틀린 내용이 밝혀지면 그때는 또 뭐라고 변명해야 될지 귀추가 아주 주목됩니다. 김영렬님, 김영성님, 어려운 형편의 나라의 TV 운영 유지를 위해 아낌없이 구독료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